회장님 혼자서 다 일하잖아. 그걸 말하면 안 되죠. 박성명님! 북한에서 네. 한국으로 넘어온 지 몇 년대 왔어요? 2008년 1월 25일 입국 날입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지금은 제가 부천대학 다닐 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자마자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하자 해서 자그마한 단체 통일나루터라고 통일나루터라는 건 어떤 단체냐면 탈북민들이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암 환자들 이렇게 돌봐주는 봉사단체입니다. 그걸 운영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인데 야채도 가져다 주고 무슨 이런 뭐 떡볶이도 가져다 주고 이런 나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한국이 좋다 해서 온 건 아니고 중국에 왔다가 그 다음 북한에 가자 하니까 중국의 위성 TV라고 한국 TV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가면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에서 우리를 다 죽인다 했어요. 그래 저희들은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여행하고 보니까 TV 볼까 죽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또 잘 살고 여자들이 운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갈까봐 갓긴 생활을 해서 이게 보지 못하고 선전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 저희들은 북한의 외부에 TV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외부 거 못 듣습니다. 오직 북한 것만 듣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조선은 죽이고 헐벗고 굶주리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오니까 다시 북한 가기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것인가 해서 어떻게 손 놓다 보니까 한국 가는 브로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왔어요? 제가 북한에서 올 때는 두만강을 왔는데 한국에 올 때는 뭐 바로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면 라오스, 태국, 베트남 이렇게 3국을 걸쳐서 마지막에 정착점이가 태국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대사관 분들이 1차 조사합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인지 중국 조선족인지 거기서 1차 조사해서 한 번에 한 주에 한 번씩 40명씩 비행기 타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제가 라오스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 거기서 1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거기는 더운 데니까 여름 옷 입고 왔는데 비행기 더웠고 이러니까 오자마자 또 국정원에서 옷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감옥에 6개월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너무나 좋죠. 북한은 내가 일해도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한 것만큼 받고 너무 좋잖아요. 뭐 어디 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돈을 먹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또 누군데 조금 벌고 나도 먹고 누군데 봉사도 하고 누군데 밥도 사주고 너무 좋아요. 저는 한국에 온 걸 후회는 안 합니다. 고향이 어디죠?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생활했어요? 거기는 무산이라 할 때는 무산 강산이라고 있어요.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자를 삶아서 땅 파서 감자를 먹고 그리고 국수 같은 거 여기는 국수를 특식을 해 먹는데 저희들은 국수를 옥수수 국수 500g 가지고 퍼지면 불어나잖아요. 그걸 식구 6명씩 이렇게 먹고 그렇게 솔나무 잎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배고픔은 없지 하니까나 북한에 자력갱생 있잖아요. 자체로 해결해서 먹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사도 하면서도 먹고 뭐 그래 이래저래 하루에 뭐 먹기 위해서 살지 내가 무슨 이게 살자고 그거 버는 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2끼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맨날 명절이잖아요. 또 먹기 싶으면 또 먹잖아요. 북한은 오직 명절 설하고 추석
그것도 잘 사는 집이 떡을 하지 못 사는 집은 입쌀도 겨우 입밥도 겨우 먹어요. 결혼은 몇 살 때 했어요? 제가 결혼을 24살에 했습니다. 네.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농사입니다. 네. 그 남편과 생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때도 뭐 시장 가서 제가 옷을 만들다 보니까 옷 가지고 시장에 마선이 이기가 미싱이지 북한은 마선이에요. 미싱을 돌려서 옷을 만들어서 수남 장마당에다 팔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쌀 사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남편이 있네요? 네, 북한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있는데 왜 혼자 딸을 데리고 왔다면서요? 아, 제가 먼저 오고 딸 같이 온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정원 석 달, 하나원 석 달 있다 보면 6개월 나와서 딸을 그해 9월 달에 브로큰데다 던져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북한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죠. 지금 부모님은 계세요? 아, 부모님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시고요. 형제들이 있어요. 네, 형제들. 오빠하고 남자 동생, 여자 동생은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예, 북한의 그 실정을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평양과 그 먼 추운 그 함경남 북도에서의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도 아직 북한 사람이지만 평양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평양 가자면 하늘이 별따기고 증명서 같은 게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양에 가자면 목적을 말해야 되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평양은 아무나 드나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산에서 살다가 왔어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살았다 해서 뭐 평양 가고 금강산 가고 그런 거는 못 합니다. 그 지금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탈북민들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 저도 뭐 하다 보니까나 한국 분들이 좋은 분들이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창고도 없었고 하는데도 한국 분이 땅을 줘서 하우스 2동 짓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 넣고 또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분이 만나서 저렴하게 사무실 내놓고 그래서 뭐 저희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이 제가 회원들이 집을 저 많이 안 들어가요. 딱 2번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가니까 제가 나눠주는 닭다리를 회장이 왔다고 그걸 끓여주더라고요. 아까 봐서 안 먹고 냉장고 넣고 그리고 그 집에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왜 이거 안 먹는가? 아까 봐서 손님 올 때만 먹고 김치에다 밥 먹더라고. 그리고 돈을 수급비 타서 어찌는 약간 모아서 아들이 북한에 있는데 보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충격 먹어서 제가 그 다음에 안 들어가고 한 집에 또 인천 어르신 집 간데 간장에 이 김을 찍어 먹더라고요. 아니 수급비도 나고 이렇게 있는 거 어찌는가. 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밥은 원 없이 먹지 않나. 돈은 아껴 써서 돈은 안 쓰고 이게 주는 거 보태 먹고 북한에 또 아들인데다 돈 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러고서 안 먹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눔한 걸 많이 보태면 된대요. 그 대신 먹는데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서 자식들인데 북한이랑 보낸대요. 네. 지금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어디서 지원 많이 해서요? 정부에서 네. 혹시 탈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거 해서요? 저희들이 오면 6개월만 해줘요. 6개월에 해준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뭐 이 식당 다니다가 적응이 안 되면 또 회사 다니고 적응이 안 되면 여기 다니고 모든 걸 체험해라고 6개월 정부 수급비를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내가 사대보험 딱 들어가면 수급비가 없어요. 병원비 오늘 무료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수급비가 지금 무슨 제 알건 데는 45만 원 알았는데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52만 원인데 52만 가지고 어르신들이 집세 내고 뭐 항공 보험 내고 공과금 내면 뭐가 크게 있어요? 무슨 게 지원이 있어요? 제 알건 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에 바라고 싶다면요?
저는 정부에 바라고 싶다면 어르신들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이 빈손을 왔는데 진짜 90%는 다 북한에 자식이 있던 딸이 있던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나 이 미처 이렇게 생각 못하는 구석이가 많아요. 그게 뭐인가 하면 이게 한국에 오면 우리 탈북민들이 뭐인가 하면 이게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나 한국에 오면 병이 있으면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보험을 여면 내가 입원하면 보험금을 타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암 진단 받고 수술한 사람들이 돈이가 많이 힘들어요. 저는 병원비로 탈북민들인데다 좀 어떻게 아픈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와서 하나원에서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면 보험 청구도 안 되니까나 그런 뭐 국가에서 해준다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병원 의료 급여하고 그리고 이게 탈북민들이 이세가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저희 딸 같은 거는 북한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대학교는 무료예요. 근데 이게 엄마가 중국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대학비가 내다 보니까나 그 장학금 좀 제도도 좀 해주고 장학금 신청하면 오로지나 북한 아들만 해주더라고요. 중국 아들이 가네는 국적이 중국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학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르신들의 병원 그리고 탈북민들이 암 환자들 이런 병원 지원 같은 것은 좀 어떻게 정부에서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탈북자 출신도 있잖아요.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게 선 내밀고 해결이 된 것도 없고 뭐 그래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선거운동할 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제가 선거 운동할 때 국민의힘이라며 인천 구청장님이 박정현이랑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단 되면 탈북민들이 해서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된 다음에 제가 올해 5월달에 들어 소리를 작성해서 우리 인천 박정열 구청장님 만났어요. 제가 해결해달라는 문제를 안건을 써가지고 갔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제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제 능력을 내 탈북민들이 그리고 한국의 어려운 분들을 뭐 이렇게 돌봐주겠으니까나 저는 예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다. 사무실을 나라 건물이 어디서 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안해서 통일 나루터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하고 제안했는데 연락 준다는 게 연락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안 주면 그렇구나 하고서 이번에 사무실을 그래도 주변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사무실 오픈했어요. 네. 네, 저는 뭐 그 생활하는데 네. 가장 그 불편한 점도 많지만은 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사는 데서는 크게 불편해요. 없고 내가 뭐 없으면 나가 벌면 되는데 이게 사무실 비용 같은 거는 진짜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 봉사단체가 나오는 돈이 없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나라 건물은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저는 해결해주면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요. 저는 탈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방 한국에 와서 잘 살자고 왔는데 아픈 분들이라며 삶의 우욕을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삶의 우욕을 넣지 말고 조금만 뭐 힘들 때 누군가한테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앓는 것보다. 그래서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온 것만큼 우리가 힘들게 왔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온 것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살던가 그렇다면 내가 아프면 누구한테 손을 먼저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이게 탈북민들이 이게 삶의 우욕을 넣고 제 아프다고 해서 손을 안 내밀거나 우리가 돌아 못 보잖아요. 구석에 있으니까나 좀
빈 구석이 많다 보니까나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탈북민들이 저는 하고 싶은 게 이방 힘들게 온 길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앞으로 통일돼서 내 고향 가서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 우선 첫째 건강을 지켜서 잘 사는 걸 더 바랄 게 없어요.